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케어 유 니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쓴 칼럼이에요. 화려한 무대 뒤에 고독, 영화 제이 켈리가 남긴 메시지. 이게 매일 아침 6시에 배달되는 그런 지혜 칼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아침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뭐 영화 리뷰인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노아 바움백 감독의 가상영화 제이 켈리를 통해서 사실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체성, 관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거기인 것 같아요. 제이 켈리라는 모두가 아는 화려한 노년 배우의 이야기를 빌려왔지만 그 안에서 다루는 감정이나 고민들은 은퇴를 앞두셨거나 아니면 이미 하신 분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칼럼이 영화 속 주인공의 여정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는지 그 의미를 같이 짚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칼럼에서 영화 주인공 제이 켈리,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인물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성공한 배우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성공의 외피만 남은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세계적인 스타의 공함 이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칼럼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칼럼은 이 상태를 정체성의 공백이라고 부르죠. 수십 년간 배우 제이 켈리라는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 역할이 끝나가는 순간 그럼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배우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김 부장, 박 선생, 누구 엄마처럼 평생 자신을 정의해온 사회적 역할이나 직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 바로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그러네요. 평생 입고 있던 유니폼을 갑자기 벗게 된 느낌일까요? 그 유니폼이 너무 익숙해서 정작 내 맨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린 거죠. 요즘처럼 직업이 한 사람의 정체성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에는 은퇴가 주는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가문의 누구, 마을의 누구 같은 다른 정체성도 강했지만 지금은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요. 맞습니다. 칼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제시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해서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과정이에요. 중심을 다시 잡는 과정. 네, 그냥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식의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남은 인생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지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과정인 거예요. 영화 속 제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재정립의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온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겠어요. 칼럼을 보니까 주인공 제이에게 마침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 관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영화가 그의 오랜 멘토였던 피터 슈나이더의 부고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사실 가까운 사람의 죽음만큼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이처럼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멘토의 죽음이 딱 멈춤 신호등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지? 그 과정에서 뭘 놓쳤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을 만나러 유럽으로 떠나잖아요. 칼럼은 이 여정 자체가 관계 회복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상징한다고 분석해요. 그러면서 정말 인상적인 문장을 하나 던지는데 아직 이어져 있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와, 이 말이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중에 전화해야지, 언젠가 한번 봐야지 하다가 놓쳐버린 관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칼럼은 바로 그 현실을 짚으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연락을 미루고 대화를 단절시키고
결국 전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서 후회로 남는 악순환을 지적해요. 그래서 제2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이 그저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표를 끊고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고마워하는 건 사실 아무 소용 없을 때가 많죠. 그 용기를 내는 게 정말 어려운데 칼럼은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 칼럼을 읽다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제2의 매니저, 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주인공 옆에 있는 조연이겠거니 했는데 칼럼은 이 인물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아, 아담 샌들러가 연기했다는 그 매니저 말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스타 영화에서 매니저는 기능적인 역할, 그러니까 스케줄 잡아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기 쉬운데 이 칼럼은 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관계의 또 다른 아주 깊은 차원을 조명하고 있어요. 네, 칼럼은 론을 제2의 성공과 실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견뎌온 인물이자 가족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제2를 지탱해준 존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조용한 동반자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에서 막 박수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손잡아준 사람들이요. 그렇죠. 칼마크 통찰은 우리가 종종 그 존재의 가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잊고 지낸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요. 제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재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칼럼에 따르면 제이는 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자신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론의 헌신과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관계의 참된 의미와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이 드러난다. 칼럼의 이 문장이 정말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같아요. 우리가 이룬 성취가 과연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내 삶의 무대 뒤에는 어떤 론들이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내 삶의 조연이었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텅 빈 정체성을 마주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돌아보고 보이지 않던 동반자의 헌신을 깨닫고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제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후회만 하고 있을까요? 칼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하나의 힘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분석하는데 그게 바로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죠. 회복력,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칼럼은 영화가 단순히 노년의 고독이나 상실감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인공이 이 모든 걸 딛고 조금씩 변화하고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힘에 주목한다고 강조하잖아요. 특히 이 구절에서 희망을 봤어요. 여전히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뭘 바꿔, 이 나이에 새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회복력의 본질이에요. 흔히 회복력이라고 하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심리학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쓰여요. 역경이나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성장까지요? 네,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칼럼은 인생 후반부의 핵심이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이 회복력이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이가 과거의 후회와 자기 연민에만 머물지 않고 딸을 만나러 떠나고 또 매니저 론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회복력이 발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는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깨달음. 이 모든 것이 회복력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 후반부가 쇠락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숙과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영화 제이 켈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한 편의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역할의 옷을 입고 벗으며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칼럼의 표현처럼 어느 날 무대의 조명이 탁 꺼지고 그 모든 역할이라는 옷을 벗고 났을 때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진짜 나 한 사람뿐이라는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와요. 과연 그때 마주할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인지 칼럼이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며 4가지 질문을 남겨요. 이게 꼭 이 시간의 마무리 같아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는가? 둘째,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남은 시간 동안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이 결국 칼럼이 전하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기에 늦은 따란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칼럼과 영화 제이 켈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칼럼은 역할이라는 무대 조명이 꺼진 뒤에 남는 진짜 나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바로 그 진짜 나를 주인공으로 인생의 다음 장면을 직접 쓰신다면 그 첫 대사는 무엇이 될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